그래서 이렇게 점수판이 텅 비게 되면 알고리즘은 결국 그 Z 점수화라는 걸로 이 주식이 중립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로 판단을 해서 가치주냐 성장률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한 신호가 하나도 없는 주식은 갈 곳이 없습니다. 성장주방도 아니고요. 강한 성장 신호가 없으니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강한 가치주방, 이것은 확연한 저평가 신호도 없으니까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갈 곳 없는 주식이 반강제적으로 약한 가치나 중립방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스페이스X가 싸 보여서 가치주가 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엉망진창이라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이 갈 곳 없는 주식을 가치주방에 밀어넣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님. 박재원의 투자농장 채널의 농장지기 박재원입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조금 도발적으로 보이시죠? 유명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어떤 ETF 안에서는 가치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 100조를 굴렸던 그 백태랑 운응력도 혀를 내두른 이 황당한 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는 싼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고장났을 뿐입니다. 오늘 이 한 편을 끝까지 보시면 이웃님 연금 계좌에 담긴 가치주 ETF를 다시는 예전처럼 안 보게 되실 겁니다. 주식 처음 배울 때 누구나 듣는 용어가 있죠. PE.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낮으면 저평가, 비율이 높으면 고평가, 비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테랑 운응력, 네디드가 신입 애널리스트들한테 이런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1억 달러짜리 회사가 매년 1,000만 달러씩 적자를 내다가 10년에 걸쳐 1,000만 달러 흑자 기업으로 바뀐다. 이 회사의 PE 추이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런 순간 이제 모든 신입 애널리스트들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장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에서 PE선이 급격히 위로 치솟았다가 아래로 그냥 바로 곤두박질 칩니다. 거의 절벽 수준이죠.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PE는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이익이 0 근처를 지날 때는 나눗셈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값이 천장과 바닥을 미친 듯이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숫자만 붕괴되는 것. 이게 바로 불연속성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PE를 그대로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적자 언저리 기업에서는 이 숫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그냥 거꾸로 뒤집어 버리거든요. 분자와 분모만 바뀌면 PE가 2P로 됩니다. 담긴 정보는 PE와 완전히 똑같은데 적자 구간에서 차트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강한 마이너스면 가치와는 거리가 먼 주식, 아주 높으면 가치주의 왕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웃님,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덱스 제공업체 대부분이 가치 판정에 PE가 아니라 EP를 쓴다는 점이요.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럼 ETF는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성장주, 가치주로 나눌까요? 다우존스 같은 회사는 항목을 기계적으로 채점을 합니다. 예상 이익 성장률, 과거 이익 성장률, 과거 매출 성장률, PB, 배당 수익률,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점수를 종합을 해서 강한 성장, 약한 성장, 중립, 약한 가치, 강한 가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 글씨로 된 거 보이시죠? 예상 PE와 예상 이익 성장률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스페이스X는 바로 이 두 항목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 스페이스X를 이 채점표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 막대한 투자 때문에 장부상 적자일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 PE, 아무리 장밋빛 전망을 넣어도 당장 흑자가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이익 앞에서 공식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예상 이익 성장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유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성장한다는 신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NA로 표기가 되죠. 그나마 PB와 과거 매출 성장률은 성장 신호가 있는데 이건 또 윈저화라는 처리에 꺾여 나갑니다. 데이터 처리할 때 쓰는 용어인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는 어느 방향으로든 강한 신호를 못 만듭니다. 성장주 방으로 들어가는 분이 수학적으로 꽉 닫혀버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윈저화,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상위 5%, 하위 5%처럼 유난히 튀는 그 극단값을 경계선에서 그 싹둑 잘라내서 평균을 안정시키는 통계 기법입니다. 우리 농장식으로 비유하면은 유난히 크게 자란 식물이 있으면 얘가 평균을 흐린다면서 경계선 크기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 인덱스 왜곡을 막으려는 좋은 의도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가진 강한 성장 신호도 이 가위질에 깎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 항목은 적자라 계산이 마비되고 남은 신호는 윈저하로 꺾이고, 그래서 결국 어느 쪽으로도 강한 신호가 없는 점수판이 텅 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판이 텅 비게 되면 알고리즘은 결국 그 Z점수화라는 걸로 이 주식이 중립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로 판단을 해서 가치주냐 성장률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한 신호가 하나도 없는 주식은 갈 곳이 없습니다. 성장주방도 아니고요. 강한 성장 신호가 없으니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강한 가치주방, 이것은 확연한 저평가 신호도 없으니까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갈 곳 없는 주식이 반강제적으로 약한 가치나 중립방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스페이스X가 싸 보여서 가치주가 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엉망진창이라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이 갈 곳 없는 주식을 가치주방에 밀어넣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P가 극단적으로 처리되면서 스페이스X가 엄청 싼 주식으로 오인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 진짜 이유였다면 가치주 인덱스는 적자 기업으로 도배가 되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적자 기업 비중이 성장 인덱스는 11.9%고요. 가치 인덱스는 7.9%입니다. 오히려 성장주 쪽에 적자 기업 비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가치주로 간 거는 진짜 저평가에 의해서 이끌린 게 아니라 성장주 지표를 해석할 수 없어서 쫓겨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론이 얼마나 맹목적인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아직 돈을 못 버는 우주 위성 기업인데요. 스페이스 모바일은 가치 인덱스에 들어가고 있고요. 로켓랩은 성장 인덱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모델도 비슷하고 똑같이 적자란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완전히 정반대 칸에 담긴 겁니다. 본질이 같은 두 회사를 정반대의 바구니에 넣었다는 것, 이것은 기계가 작물의 본질은 안 보고 숫자만 봤다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페이스X 한 종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가치주 인덱스에 담긴 554개 종목 중에서 무려 42개가 적자 기업입니다. 코어웨이브, 리비안, 조비 에비에이션,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종목들은 막대한 자본을 빨아들이는 미래 기술 기업들이 가치주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이 회사들은 싸서 가치주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불가라서 튕겨나온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계는 작물의 맛을 모릅니다. 그저 크기가 애매하다면서 가장 화려한 성장 작물을 가치주라는 엉뚱한 바구니에 던져버렸을 뿐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P는 적자에서 흑자 경계에서 거짓말을 한다. 둘째는 적자 기업은 성장 주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다. 셋째는 그래서 가치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해석 불가라서 가치주 바구니로 떠밀려간다. 이웃님께 숙제 하나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V 같은 펀드의 성분표, 그러니까 구성 종목을 꼭 한번 열어보십시오. 싼 값의 우량 작물인 줄 알았는데 돈만 잡아먹는 엉뚱한 작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TF 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인데요. 항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TF나 펀드 상품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투자농장의 비료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